사랑이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아주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제 부모가 보여준 사랑은 조건부였고, 또 때때로는 폭력을 수반한 것이어서 저는 거기서부터 벗어난 후에도 누군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면 항상 왜? 라고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그 조건을 알아야만 계속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 사랑이란 게 자꾸 더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게다가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사랑은 좀 희생이 동반된 아주 무겁고 깊은 감정이어서 누군가한테 사랑해 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저 스스로에게조차도요. 그래서 사랑이 도대체 뭔지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연극 그의 어머니를 보고 제가 그간 사유해온 내용들을 여기에 연결해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극과 관련된 내용은 제 사유를 풀어가기 위한 그냥 도입 장치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극을 관람하지 않으셨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을 보고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서은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깨달은 내용을 그의 어머니라는 극과 연결해서 풀어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걸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까지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또 증오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어요. 아주 오래도록 그런 감정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을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들이 정말 듣기가 싫었어요. 제가 받은 게 사랑이 맞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도록 고민했어야 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준 게 뭐였을까? 사랑이었을까? 적성? 어쩌면 애증? 사랑과 증오는 한 끗 차이라고도 하잖아요. 단순히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번에 본 연극 그의 어머니는 그런 감정의 뒤엉킴을 참 깊이 있게 보여준 작품이었어요. 사랑했던 대상을 증오하게 되고 또 증오하면서도 끝끝내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 물론 저는 놓아버렸고 또 놓아졌지만 예전에는 저희도 그러니까 저랑 엄마도 서로한테 그 두 가지의 감정을 같이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받은 건
사랑보다는 증오에 더 가까웠고, 정확히는 소유욕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극에서도 걔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말 참 싫어합니다. 이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게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하거든요.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저는 이 말을 하도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그때는 그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커가면서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사람은 저를 좀 트로피처럼 여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남에게 내보이고 또 자랑해야 되니까 아주 심하게 훼손하진 않았죠. 그치만 자기를 빛나게 해줘야 되니까 계속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제가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고 또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고 또 증오했는지는 제가 여전히 아주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증오했습니다. 그렇게 증오하면서도 또 사랑했었죠. 그 사람이 저에게 주는, 아주 가끔씩 보여주는 그 애정이, 저는 그게 사랑이길 바래서,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주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했었어요. 때때로는 너무 좋아했고, 또 때때로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었고, 또 때때로는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날들이 아주 수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계속 쌓여가는 걸 버티지를 못했고, 나이가 들어서 다행히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기점으로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인연을 끊고 나서도 저는 계속해서 궁금했었어요. 사랑이 뭘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걸까? 제가 받은 사랑은 항상 조건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저 자체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야 안심할 수가 있어서 계속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왜 사랑해? 어떤 점이 좋은데? 이런 걸 계속 물어보고, 또 상대방이 이런 저의 부족함이나 아픔까지도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서도 저는 뭔가 계속
공허하다고 느꼈는데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에 시달렸었거든요. 왜였을까요? 저는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래서 제가 저를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를 않았던 거죠. 나를 향한 사랑과 이해를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게 말하면서 제 가치에 대한 평가조차 남에게 맡겨버렸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찾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나를 바꿀 수 있을까를 또 고민했습니다. 사람이 의뢰 그렇듯이 그 답을 알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겨우 방향성은 잡았지만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애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그래서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할지도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마음도 뭐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었거든요. 물론 그걸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제 바닥난 자존감 때문에 다시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뭐 혼자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또 꽤 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 수많은 날들 덕분에 저는 저를 좀 더 아낄 수 있게 됐고 또 혼자서도 나름 잘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도대체 사랑이 뭔지 그 정의는 아직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게 사랑인가? 이 정도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또 고군분투하던 와중이었는데 이제 좀 최근으로 와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이분과의 관계는 저에게 정말 특별하고 또 소중한데요. 왜냐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지만 사람이 보통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가족이나 아니면 연인 관계 사이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제관계에 가깝습니다. 그분이 제 롤모델이기도 하고요. 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을 제외한 뭐 가족에게도 좀 아니긴 했지만 가족을 제외한 어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그 말을 할 때 표정이나 눈빛 그리고 그 말에서 뿜어나오는 아우라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저를 안아주실 때 느껴지는 마음 그런 것들 저는 그걸 받으면서 비로소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제가 전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것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정말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도 들었어요. 왜냐면 이걸 받아보니까 정말로 내가 예전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거는 사랑이라고 하기에 좀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물론 저희 선생님처럼 이렇게까지 자기 감정을 순수하고 또 투명하게 드러내주는 사람이 많이 없긴 하지만 이 마음을 꼭꼭 숨기지 않고 표현한다면 이 상대방이 이걸 모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를 수가 없어. 근데 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건 결국 사랑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주면서 그걸 뭐 감추거나 덜 주거나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요. 다행히도 저는 그걸 깨닫고도 크게 뭐 마음이 아프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그냥 제가 좀 슬펐던 건 그 어린 날에 제가 그 적선에 가까운 애정이라도 받아보겠다고 좀 발버둥치던 그때 제가 안쓰러워서였지 제 부모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여튼 그래서 제가 깨닫고 나름 정의해본 사랑은 결국에 제 감정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 뭔가 깨달았다고 하더니 별것도 없는 것 같죠? 물론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감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낄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또 제가 사랑을 어려워했던 건 그걸 마음껏 표현했을 때 그만큼 제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게 사랑이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부터는 제가 가진 감정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느낀 그대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가 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타인을 향한 사랑은 결코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저를 꼭 좋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데 계속 표현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폭력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 주는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로 나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져서는 안 된다는 거. 나를 놓으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건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그 사람 자신이듯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나 스스로여야 합니다. 제가 이걸 진정으로 깨닫고 또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제 가치에 대한 생각으로도 이어졌어요. 아까 제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저는 제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새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이미 빛나고 있다 라는 말인데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예전의 저처럼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만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도 또 오랫동안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긴 시간을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살았고 또 너무 괴로워서 저 자신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어쩌면 제가 마케팅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때는 몰랐지만 아주 은연중에 누군가의 가치를 찾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는 더 분명해져서 그 가치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서 마케팅에서 브랜딩까지 확장하게 되기도 했고요. 개인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간에 당신의 가치를 함께 찾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직접적으로 닿지 않더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가 스스로 자기가 빛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으면 합니다. 그게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고 또 앞으로도 쭉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모두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엔 또 다른 사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